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안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HBM, AI 칩 하면 거의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독주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딥시크죠.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 비싸게 주고 이 GPU를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딥시크가 저렴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하는 빅테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저사양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바람의 변화. 세계에서 지금까지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죠. 경쟁 업체는 한창 생기게 마련입니다. 딥시크 때문에 이제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기업, 그전부터 주가가 많이 급등해 왔었는데요. 바로 이 브로드컴에 의해서 이 AI 칩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지금까지는 이 HBM 하면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이 TSMC라든가 엔비디아 모두 삼성에게는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라고 좀 보기 힘든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강점, 반도체 설계라든가 그리고 파운드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역량, 이게 이제 ASIC라는 주문형 반도체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딥시크 출현 때문에 지금 최근에 딥시크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AI 개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를 처음 사용한 그런 개발자들은요,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쓰게 되면 다른 톡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미 이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발자들 자체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격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되겠고요.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은요, GPU에 그런 이 ASIC라는 거죠. 이 ASIC를 통해서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요, ASIC 시장이 GPU 시장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ASIC와 GPU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ASIC는 계속 지금 그 판매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GPU는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하고요, 그리고 발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최근에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이 발열 문제가 생겼었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강조할 성능만 끌어올리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문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빅테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H백하고요, ASIC, AI 이걸 사용했던 아마존을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당 대여 비용이 무려 60%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SIC가 도대체 뭐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직접 회로입니다. 일명 우리나라로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따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용 반도체가 아닌 거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용도에 맞게 맞춤 제작된 직접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PU 하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계산 능력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추론 능력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이 추론 쪽에서는 이 ASIC가 조금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성형
그 AI에서는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ASIC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시에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초기 개발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상대로 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가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자, ASIC용 HBM 비중 지금은 대략 20% 정도지만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브로드컴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이 브로드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와이파이 칩, 그리고 블루투스, 원래 이 모태는 AT&T, 우리 AT&T 모태도 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기 최초로 만들었던 이 벨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쭉 따라가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통신칩으로 원래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ASIC, 우전부터 이제 ASIC를 설계해왔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걸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 기술로 알려져 있는 VM웨어도 인수를 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킹 기술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 AI 반도체의 하나의 성능은 하나로만 보면 엔비디아에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렬과 병렬로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성능과 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원래 이제 35%였다는 거죠,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점유율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이 브로드컴의 XPU, Extended Processing Unit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PU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GPU는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하는 GPU인데 비쌉니다. 하지만 XPU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이제 특정 농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 XPU 요거는요. 업계 최초로 3.5D F2F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요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그 메모리 스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그 웨이퍼 스태킹하고 메모리 스택을 하나의 패키징 장치에 통합한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업계 최초로 페이스 투 페이스 3.5D XPU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5D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3D 스태킹하고 TSMC가 하고 있는 이 2.5D 패키징을 결합한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AS 방식하고 옆으로 이제 위로 쌓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도 쌓아 올리고 옆에도 쌓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AI 칩 자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바로 이제 이 GPU, AI 그 칩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더 중요한 건 적시에 재고 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AI 서버 칩 개발을 위해서 브로드컴하고 협력했고요. 그리고 GPU를 최대한 배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원래 엔비디아하고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은 좀 아쉽지만 현재 TSMC의 3나노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애플이 3차 거를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맥 이런 이제 프로세싱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온 디바이스라든가 이 부분에서 ASIC의 그런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ASIC 그
이용한 AI 칩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 보게 되면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오픈 AI겠죠. 오픈 AI는 미국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만은 TSMC와 손을 잡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경쟁사의 AMD 칩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역시 또 TSMC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구글은 이제 삼성과 좀 친화적인 그런 기업 되겠죠. 역시 트릴리움 개발했고요. 아마존도 역시 자체 AI 칩 사용.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기업들, 시스코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자기들만의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좀 저렴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쓰는 그런 반도체를 앞으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ASIC의 중요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고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AI 칩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의 ASIC, 우리나라는 메모리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AI에서 완전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칩 개발이라든가 뭐 파운드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에서 거의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죠.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HBM부터 시작을 해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만약에 지금 TSMC는 뭐 GPU도 만들어야 되고 애플 것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빈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의 3대장 가면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ASIC 같은 경우는 삼성이요, 하이닉스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하고 브로드컴은 이미 예전부터 오랜 관계를 맺었어요. 물론 최근에 브로드컴하고 삼성의 어떤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에게 너 이거 무조건 써! 이렇게 하는 갑질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정위가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브로드컴은 훨씬 더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지금 현재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HBM 콜 테스트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하고 있겠고, 뭐 하이닉스도 하고 있겠고, 삼성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ASIC라는 자체가 주문형이잖아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 능력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좀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HBM4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기존 반도체의 연산을 보게 되면 SoC, 그 다음에 인터포저, HBM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커스텀 HBM이라고요. 그래서 SoC에서 바로 HBM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포저 베이스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다이도 불필요하고요, 전력하고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른 밑에 단에 있는 테크 업체들도 이런 자사의 AI 칩 그리고 거기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그런 메모리를 설계하는 그런 기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되겠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 HBM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워낙 가전이라든가 뭐 OLED 뭐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AS가 IC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는 디자인하우스예요. 이 디자인하우스는 우리 반도체의 어떤 엔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설계도 해주고
또 여기에 맞게끔 뭐 그 테스트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꽂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이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인 거죠. 그래서 ASIC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AS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TSMC 그리고 TSMC의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이제 삼성에게도 만약에 기회가 온다라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 가온칩스예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그리고 턴키 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온칩스가 가장 주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예전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원래 AD 테크놀로지는 TSMC의 VCA, 즉 가치사슬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리벨리온하고도 협력을 맺습니다. AI 칩 국내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AR램 이런 기업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3D 패키징 칩넷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하면 TSMC의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떠들썩했었죠. 유일한 업체예요. 그런데 적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5세대 이동통신, 그다음 IoT 이런 업체들의 국내 기업들 중소 팬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AI하고는 큰 연관을 짓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러면 삼성의 HBM이 앞으로 성장한다 다시 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 누가 손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삼성의 이 메모리 테스트 독점적인 그런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 업체는 제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 제거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앞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분석해서 정밀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메모장이 하나 나올 텐데 거기 우리 돈마네 TV의 실시간 종목 정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초대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초대 링크 눌러서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즉시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